67세 시어머니 박정자는 며느리 이서연의 지나친 다정함이 불편하다. 어머니, 오늘은 고혈압약 챙기셨어요? 저렇게까지 싹싹한 사람은 꼭 이유가 있어. 어머니, 오늘 날씨 춥다니까 따뜻하게 계세요. 알았어. 매일 반복되는 며느리의 배려가 정자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진다. 홀로 남은 집에서 정자는 거실 탁자 위 검은 수첩을 발견한다. 3월 5일 완료. 3월 9일 다음 단계. 마무리. 이게 무슨. 그리고 이 정자는 정이라는 한자가 4번 반복되어 있다. 정자는 이것이 자신을 의미한다고 오해한다. 설마 나에 대한 계획인가?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너, 내 병원 일정을 어떻게 알아?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날 감시하고 있어.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정자는 부엌 서랍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한다. 정4회, 정7회. 이건 날 세는 거야. 진행 상황 50%? 최종 목표 3월 말. 성공 여부는 정의 반응에 달림. 날 노리고 있어. 새벽 2시 정자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이상한 약병을 꺼내는 것을 목격한다. 저게 뭐지? 왜 숨겨뒀지? 이게 무슨 약인가요? 일반 소화제예요. 그럼 왜 냉장고 깊숙이 숨겼을까? 분명 이유가 있어. 3월 말 최종 목표의 날이 다가온다. 정자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부엌에서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자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된장찌개를 저었다. 67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아직 고닫고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사람답게 손놀림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뒤에서 며느리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국자를 놓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다. 34살의 서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실내복 차림으로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됐어. 거의 다 했으니까. 정자의 말투는 짧고 건조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식탁 위에 수저를 놓기 시작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곧 아들 김도훈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왔다. 체육교사답게 다부진 체격의 그는 하품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 아침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어머니가 직접 하셨어. 서연이 대답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뜨기 시작했다. 정자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시선은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정자의 앞에 반찬 접시를 조심스럽게 밀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 나물 어제 하신 거죠? 정말 맛있어요. 그래. 정자는 짧게 답하고 반찬을 집었다.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정자의 눈에는 어쩐지 인위적으로 보였다.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나. 사람이 한결같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식사 중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 고혈압 약은 드셨어요? 정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직 밥 먹고 먹으려고. 아, 그럼 제가 물이랑 같이 갖다 드릴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도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란말이를 입에 넣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았다. 엄마, 약 챙겨 먹어야 해요.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알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도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 물 한 컵과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정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알씩 입에 넣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외투 챙기세요. 알았어. 정자는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자리 잡는 걸 느꼈다.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운 것인지 아니면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도훈과 서연은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저녁엔 늦을 것 같아. 환자 한 분이 저녁 시간대 치료 예약하셔서.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도훈은 넥타이를 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거실로 나와 정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오늘 저녁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미리 저녁 준비해 놓을까요? 정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그럼 밑반찬이라도 꺼내놓고 갈게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흘끗 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저 애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훈이 현관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자는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서연도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다. 어머니, 저도 다녀올게요. 오늘 날씨 춥다니까 따뜻하게 계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정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집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서연이 꺼내놓은 반찬들을 하나씩 살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통, 메모지에 적힌 어머니 드세요라는 글씨.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정자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청소는 어제 서연이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저 애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 그게 정상인가? 정자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예전에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며느리를 어떻게 봤을까? 아마 좋은 며느리 만났다며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자는 달랐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고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오전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정자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검은색 표지의 수첩이었다. 분명 아침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서연이건가?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을 펼치자 깔끔한 필체로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다. 정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3월 5일 마이너스 완료. 3월 9일 마이너스 다음 단계. 3월 15일 마이너스 마무리.
아래쪽에는 정이라는 한자가 4번 반복되어 있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완료. 다음 단계 마무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정이라는 글자. 혹시 자신의 이름 정자를 의미하는 걸까? 정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오전 8시- 확인 필요. 저녁 시간 - 진행. 주말 - 최종 점검. 문장들은 짧고 애매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진행하며 무엇을 점검한다는 걸까?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설마 이게 나에 대한 계획인가? 정자는 수첩을 덮고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매일 자신의 약을 챙기는 것, 병원 일정을 확인하는 것, 식사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 그 모든 행동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다음 단계 준비 완료 후 실행.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실행? 무엇을 실행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거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퇴근한 것이다. 정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살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많이 추웠죠? 서연은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제가 마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정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잠시 정자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지만 이내 싱크대 앞으로 다가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본 수첩 내용을 떠올렸다. 저 애가 정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곧 도훈도 집에 돌아왔고 세 사람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정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반찬을 권하는 손놀림, 물을 따라주는 모습, 식사 중간중간 건네는 말 한마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서연의 질문에 정자는 깜짝 놀랐다. 병원 일정을 어떻게 알았지? 아, 맞아. 내일 가야지.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내일 오전에 환자가 없어서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정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정자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와 단둘이 병원에 가는 건 왠지 꺼려졌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의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연이 눈치챘을까? 자신이 수첩을 봤다는 걸 알까? 어머니, 차 드릴까요? 서연이 부엌에서 물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다. 정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수첩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검은 표지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자의 불안은 더 커졌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집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뜬 것이다. 어젯밤 본 수첩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고요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창밖은 어둑했다. 정자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탁자로 다가갔다. 어젯밤 그 자리에 있던 검은 수첩이 사라져 있었다. 서연이가 가져갔나? 정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가 자신이 수첩을 본 걸 눈치챘을까? 아니면 원래 가져가려던 것일까?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고 도훈과 서연은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자는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 걸 지켜본 후 본격적으로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정자는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척하며 서연의 흔적을 찾았다. 소파 쿠션 사이, 탁자 서랍 안, 책장 뒤편.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부엌으로 이동해 찬장과 냉장고를 열어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통들과 식재료들만 있을 뿐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 부부의 방을 들어가는 건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한 번만 보자. 확인만 하는 거야. 정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다. 2층 복도에 서서 며느리 방문을 바라봤다. 문은 꼭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자는 숨을 고르고 방문을 열었다. 왜 벌써 왔어? 아, 서류 두고 가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서연은 2층으로 올라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정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그럼 다녀올게요. 서연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 집을 나섰다. 정자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아슬아슬했다. 정오가 지나고 정자는 점심을 먹으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자 서연이 준비해둔 반찬들이 보였다. 각 용기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김치찌개 데워서 드세요. 시금치나물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달걀찜 전자레인지 2분. 정자는 메모지를 하나씩 떼어냈다. 며느리의 필체는 단정하고 또박또박했다. 이 글씨가 어제 본 수첩의 글씨와 똑같았다. 냉장고 문에도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자세히 봤다. 어머니 병원 일정. 3월 12일 내과 검진. 3월 19일 정형외과. 3월 26일 약 처방. 그 옆에는 작은 체크박스가 그려져 있었다. 3월 12일 옆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정자는 손으로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이것도 암호일까?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정자는 싱크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타났다. 혈압 측정 기록 3월 1일 130에 85, 3월 5일 128에 82, 3월 9일 132에 88. 숫자 옆에는 작은 별표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정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혈압을 왜 기록하는 걸까? 병원에서도 기록하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더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정4회 정 7회, 정 5회.
한자 정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정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이 정자가 분명 자신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4회, 7회, 5회. 무엇을 세는 걸까? 노트를 더 넘기자 약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아스피린 아침 식후, 혈압약 저녁 식후, 비타민 점심 식후. 각 약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와 X 표시가 번갈아 그려져 있었다. 정자는 노트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집 밖으로 나왔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동네 슈퍼마켓으로 걸어가는 길 이웃 김 여사를 만났다. 어머,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두 사람은 슈퍼마켓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김 여사는 70대 초반으로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다. 며느리는 잘 지내죠? 참 착한 것 같던데. 김 여사의 말에 정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살뜰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김 여사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착한 거지. 요즘 그런 며느리 만나기 힘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자는 수첩과 노트에 대해 말하려다가 멈췄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김 여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정자 씨, 혹시 며느리한테 서운한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며느리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정자는 혼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재활치료원 앞을 지나갔다. 서연이 일하는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을 돌보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환자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모습은 집에서 보는 것과 똑같았다. 정자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며느리의 다정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정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어머니, 오늘 산책 다녀오셨어요? 날씨 좋았죠? 응, 잠깐 나갔다 왔어. 다행이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서연은 반찬을 정자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도훈은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도훈의 질문에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혼자 다닐 수 있어.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자는 거실로 나왔다. 도훈은 2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러 갔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다. 밤 9시였다. 서연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저 먼저 올라갈게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서연은 계단을 올라갔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며느리 부부가 모두 2층에 있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아까 본 노트가 있던 서랍을 다시 열었다. 노트는 그대로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꺼내 거실로 가져와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기록들이 더 나왔다. 진행 상황 50%. 다음 단계 준비 완료. 최종 목표 3월 말. 최종 목표가 3월 말.
지금이 3월 중순이니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것이다. 정자의 입이 바짝 말랐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성공 여부 정의 반응에 달림. 정자는 노트를 떨리는 손으로 덮었다. 정의 반응에 달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정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종 목표 다음 단계 정의 반응.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새벽 3시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동네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노트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다.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훈의 코 고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정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정자는 거울을 봤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자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병원 가실 때 말씀드려 보세요. 서연은 걱정스럽게 정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정자에게는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자는 고개를 돌렸다. 신경 쓰지 마. 잠을 못 자서 그래.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서연의 질문이 계속됐다. 정자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도훈도 어머니의 안색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정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다시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정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며느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오후 정자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창밖으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정자는 커튼을 치며 생각했다.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어. 병원 가는 날 아침 정자는 일부러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서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알았어. 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가던 중 뒤를 돌아봤다. 혹시 며느리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병원 진료는 순조롭게 끝났다. 의사는 혈압이 조금 높다며 약을 처방해줬다. 정자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재활치료원에 들러볼까? 정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일하는 곳을 직접 보고 싶었다.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버스를 타고 재활치료원 앞에 내렸다. 작은 2층 건물이었다. 1층에는 희망재활치료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자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치료원 내부가 보였다. 서연이 환자 한 명과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 환자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고
서연은 옆에서 격려하며 자세를 교정해줬다. 정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연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다. 환자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 연기일까, 진심일까? 30분쯤 지났을 때 서연이 환자를 배웅하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정자는 더 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치료원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밖으로 나왔다. 정자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어딘가로 걸어갔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서연은 근처 약국에 들어갔다. 정자는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5분쯤 지나 서연이 나왔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약을 샀어. 무슨 약일까? 정자는 계속 뒤를 따랐다. 서연은 다시 치료원으로 돌아갔다. 정자는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피곤함을 느꼈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 친구 최영숙이었다. 정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영수가,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또 며느리 얘기야? 그 착한 애가 뭘 잘못했다고. 너는 몰라. 그 애가 뭔가 숨기고 있어. 정자는 수첩과 노트에서 본 내용을 설명했다. 이상한 기호들, 날짜 표시, 정이라는 한자.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이상한데?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정자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며느리가 널 해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야, 혹시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 왜? 아니,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정자는 화가 났다. 친구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예민한 거 아니야. 진짜로 이상한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좀 더 지켜봐. 확실한 증거가 그때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정자는 허탈함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 며느리 편이었다. 저녁 무렵 서연이 퇴근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약 처방받았어. 잘 됐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봉지에서 식재료를 꺼냈다. 정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30분쯤 지나 도훈이 집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연이 준비한 저녁은 풍성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잡채, 김치.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정자는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혈압이 좀 높다고. 약 먹으래. 제가 시간 맞춰서 챙겨드릴게요. 잊지 말고 드셔야 해요.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정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제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정자에게는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정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서연은 정자의 방으로 약을 가져왔다. 작은 상자에 약을 요일별로 정리해 놓았다. 어머니, 이렇게 해놨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놨으니까 이것만 드시면 돼요. 정자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투명한 칸막이 안에 약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고마워. 천만에요. 건강하셔야죠. 서연은 방을 나갔다. 정자는 약 상자를 들여다봤다. 정말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꼼꼼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일까? 정자는 약 상자를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정자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오랜만에 나온 길이었다.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어머, 정자씨.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요즘 집에만 있었어요. 정자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았다. 차를 한 잔 마시며 분위기를 살폈다.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정자씨, 며느리 잘 지내죠? 한 어르신이 물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요. 참 착하던데. 지난번에 길에서 봤는데 인사도 잘하고. 또 다른 어르신이 거들었다. 정자는 차를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너무 완벽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정자는 수첩과 노트 이야기를 꺼냈다. 이상한 기호들, 날짜 표시, 정이라는 한자. 그게 혹시 정자씨 건강 기록 아닐까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예요. 정자씨, 너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정자는 확신했다.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경로당을 나오며 정자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시진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소문. 어떤 이는 정자가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이해된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자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약을 챙겨주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병원 일정을 확인하는 것. 모든 게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재빨리 거실 구석으로 숨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다. 정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려 했다. 작은 병이었다. 서연은 병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신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정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병은 뭐지?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야채 칸 안쪽에 작은 갈색 병이 있었다. 라벨에는 약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꺼내 자세히 봤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겨놨지? 병을 흔들어 보니 알약 소리가 났다. 정자는 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며느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며느리를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하지만 정자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응. 정자는 짧게 대답했다. 서연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정자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갈색 병은 그대로 있었다.
정자는 그것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확인해 봐야겠어. 정자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약사에게 병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무슨 약인가요? 약사는 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다. 아, 이건 일반 소화제네요. 위장약이에요. 소화제요? 네, 흔한 약이에요. 배 아플 때 먹는 거예요. 정자는 실망했다. 특별한 약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뒀을까? 여전히 의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확신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곧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3월 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종 목표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3월 27일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정자는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자는 겁이 났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도훈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미 출근했을 시간이었다. 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정자는 벽을 짚고 겨우 복도로 나왔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거실까지 가야 했다. 전화기가 거기 있었다.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다.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온몸이 떨렸다. 5번째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 멀리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곧 의식을 잃었다. 정자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고개를 돌리자 의료기구들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 응급실이에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불렀어요.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침에 어지러웠던 것, 계단을 내려가던 것,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 너 집에 있었어? 네, 오늘 오전 환자가 취소돼서 늦게 출근하려던 참이었어요.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서연은 정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자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면 설명해 주신대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무거웠고 정신이 흐릿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다. 정자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었어요. 혈압이요? 네, 180에 가까웠어요. 위험한 수준이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정자는 며느리를 힐끗 봤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런데 혈압이 이렇게 오른 건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의사는 몇 가지 더 설명하고 병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도훈이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갑자기 왜 이러신 거예요? 약은 잘 드셨잖아요. 도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훈아, 잠깐 나와봐. 서연이 복도로 나가자 도훈도 따라갔다. 정자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들리지 않았다. 10분쯤 지나 도훈이 다시 들어왔다. 손에 검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수첩이었다. 엄마, 이거 보셨죠? 도훈이 물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훈은 한숨을 쉬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기를 의심하신다고. 이 수첩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훈은 수첩을 펼쳤다. 정자가 봤던 그 페이지들이었다. 날짜와 기호들, 정이라는 한자. 엄마, 이건 어머니 건강 기록이에요. 뭐? 서연이가 어머니 혈압이랑 약 복용을 기록한 거예요. 재활치료사라서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거래요.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도훈은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다. 3월 5일 완료는 어머니 병원 검진 받으신 날이에요. 다음 단계는 정형외과 예약, 마무리는 약 처방. 그럼 이 정자는 정상을 뜻하는 정자예요.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올 때마다 표시한 거래요. 정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엄마, 서연이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매일 혈압 체크하고 약 챙기고 병원 일정 확인한 거 다 엄마 건강 때문이었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정자의 검사 결과를 설명하러 온 것이었다. 서연도 함께 들어왔다. 혈압이 높아진 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며느님이 가져온 약 복용 기록을 봤는데 아주 꼼꼼하시네요. 의사는 서연을 보며 칭찬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며느님 덕분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의사는 수첩을 펼쳐 보였다. 정자가 암호라고 생각했던 그 기록들. 보세요. 여기 혈압 수치, 약 복용 시간, 운동 기록까지 다 있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정자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자세히 봤다. 이제야 보였다. 며느리의 정성이, 며느리의 사랑이. 이 정자는 정상 범위를 표시한 거예요. 혈압이 130 이하로 내려가면 표시하신 것 같네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정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의심했는지.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여전히 밖을 보고 있었다. 서연아. 정자가 불렀다.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미안하다.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서 오해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의심했어. 너무 냉정하게 대했어. 정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서연이 다가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도 불안하셨을 거예요.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녁이 되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수첩을 다시 펼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다. 이제는 모든 기록이 이해됐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정자는 멈췄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 단계 어머니가 웃는 날까지. 정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며느리의 최종 목표는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웃게 만드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자신이 웃지 않았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니면 그 전부터? 정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최근 몇 년간 진심으로 웃은 기억이 없었다. 며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웃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매일 아침 다정한 인사, 꼼꼼한 건강관리, 맛있는 식사. 모든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바보 같은 할머니. 정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상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서연이한테. 정자는 다짐했다. 그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어야 했다.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도훈이 저녁을 사가지고 오는 것 같았다. 정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죽 용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녁 드셔야 해요. 병원 음식은 맛없으시니까 밖에서 사왔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자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정자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죽을 받아 먹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이었다. 아니, 사실 항상 맛있었다. 단지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 밤이 깊어갔다. 도훈은 먼저 집에 가고 서연이 병실에 남아 정자를 돌봤다. 간이 침대를 펼쳐 옆에서 잤다. 정자는 며느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수첩을 베개 밑에 넣고 정자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3월 30일 정자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사흘간의 입원 생활이었다. 의사는 혈압이 안정되었다며 집에서 푹 쉬라고 당부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서연이 정자의 팔을 부축했다. 정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 같으면 뿌리쳤을 텐데 이제는 그 손길이 고마웠다. 고마워, 서연아. 천만에요. 조심히 가야죠. 병원 로비를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았구나. 그동안 창밖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며느리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차에 오르자 도훈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학교에 반차를 냈다고 했다.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응, 고마워. 정자는 뒷자리에 서연과 나란히 앉았다. 차가 출발하고 정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봄옷을 입고 걷고 있었다. 카페 앞에는 꽃이 가득했다. 어머니, 집 가서 푹 쉬셔야 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서연아, 너 일은 어떻게 하고? 오늘 하루는 쉬기로 했어요. 어머니 돌봐드려야죠. 정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일을 쉬다니. 미안하다,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정자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서연은 가족이었다. 진작 인정했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대문, 마당의 감나무, 낡은 현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정자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서연이 정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꽃병에 꽂힌 꽃이 놓여 있었다. 저 꽃은 제가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 퇴원하시는데 집이 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자는 꽃을 바라봤다. 노란 개나리와 하얀 목련이었다. 봄꽃이었다. 예쁘다. 그죠?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정자는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잠시 후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다. 어머니 드세요. 몸에 좋아요. 고마워. 정자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정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연아, 그 수첩. 언제부터 쓴 거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가 제 걱정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됐다.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며느리도 조심스러웠던 것이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서연이 웃었다. 정자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정자는 일어났다. 나도 도와줄게. 어머니, 아직 쉬셔야 해요. 괜찮아. 너 혼자 하면 힘들잖아. 정자는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은 나물을 무쳤다. 부엌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야? 참기름이랑 간장 조금 넣고 마늘 다져서 넣으면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항상 설탕을 넣었는데. 설탕도 좋죠. 어머니 방식대로 하세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대로 나물을 무쳤다. 오랜만에 요리가 즐거웠다. 누군가와 함께하니 더 즐거웠다.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겠어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래. 오래간만에 만드는 건데. 제가 배워야겠어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정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며느리의 칭찬이 쑥스러웠다. 저녁 준비가 끝날 무렵 도훈이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부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일어나셨어요? 쉬셔야죠. 괜찮아. 서연이랑 같이 했어. 도훈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그럼 빨리 먹어요. 배고파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자가 만든 된장찌개, 서연이 무친 나물, 그리고 여러 반찬들. 식탁은 풍성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7살 손녀 이유나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할머니. 유나는 가방을 던지고 정자에게 달려왔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우리 유나 학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응, 이제 다 나았어.
유나는 정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웃고 있어요. 응. 요즘 할머니 안 웃었는데 오늘은 웃고 계세요. 정자는 깜짝 놀랐다. 손녀가 그런 걸 알아챘다니. 아이는 순수해서 모든 걸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래, 할머니 이제 많이 웃을 거야. 정말요? 좋아요. 유나는 정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학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자. 유나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집 그림이었는데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요. 정자는 그림을 자세히 봤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예쁘다, 유나야.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가족 그림 그릴에서 그렸어요. 정자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다. 가족.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정자는 그림을 받아 꼭 안았다. 유나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정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실 한쪽에서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도훈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어. 아니야. 다행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이 되었다. 유나를 재우고 정자는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 옆 서랍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다음 단계 할머니가 웃는 날까지. 정자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다. 완료. 이제 함께 웃기. 수첩을 덮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에 비쳐 은은하게 빛났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자기 전에 약 드셔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서연은 물 한 컵과 약을 가져왔다. 정자는 약을 먹고 물을 마셨다. 서연아, 앉아봐. 네. 정자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너무 의심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꼭 말하고 싶었어.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자도 울컥했다. 내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잘할게. 어머니. 서연은 정자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서연아, 내일 너 일하러 가지? 네, 가야죠.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치료원 구경하고 싶어.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좋아요. 환자분들이 어머니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봉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정자는 기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살. 그럼 내일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알았어. 푹 자고 일어날게. 서연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방을 나갔다. 정자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정자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다.
서연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고 함께 출근했다. 치료원에서 환자들을 도우며 정자는 진심으로 웃었다. 오해로 시작된 갈등은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며느리 수첩 속 암호는 사랑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쉽지 않은 관계지만 결국 가족입니다. 정자 할머니처럼 오해했던 순간, 서연처럼 조용히 사랑을 실천했던 순간,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감동은 나눌수록 커집니다.